Welcome to the session Imagining Gangwon 2030. 네, 2030 강원 지역의 미래를 상상하다 남북한 관점에서 세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좌장을 맡아주실 제프리 시인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Mr. Lee, 네, 이영길 교수님. So the session we're having today is 오늘 imagining Gangwon, 이 세션에서는 2030년 강원 지역의 미래를 상상하다 남북한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특별히 남북한에 걸쳐져 있는 강원도의 미래가 어떠할지, 또 잠재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관계가 탄생할 수 있을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강원도의 미래를 남북한이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두 번째, 현재의 관계가 어떠한지, 또 세 번째는 저희가 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선 익스체인지라는 NGO의 대표로 있습니다. 저희는 경제정책, 기업가 정신과 기업 활동의 분야에서 북한 주민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중요한 것이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인이 이 패널에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나마 북한을 대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 좀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의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다는 그 입장을 있는 그대로 저희가 전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활발한 토의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길 미래전략 자문관님 계시고요. 강원도지사님에게 통일 문제 또 외교 정책에 있어서 자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명한 연사를 모실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 또 다양한 비전을 나누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병길 님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강원도민이기도 하시고 강원도가 고향이기도 하고 또 현재는 통일과 나눔이라는 단체의 사무국장을 지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켈빈 추아 님이 계시는데요. 강원 개발 이니셔티브 대표로서 조선 익스체인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중에서도 강원도 지역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를 도와서 박소연 연구원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와 관련된 경험들을 나누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은 저희가 대담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화를 오가는 것처럼 저희가 다소는 캐주얼하게 비공식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비형식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패널리스트들이 답변을 주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통해 여러분들의 경험과 고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11월에 저희가 같은 분들을 모시고 제주 포럼과 월드 에코노믹 포럼의 공동 세션에서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강원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강원도가 가고 있는 방향이 어떠한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단 첫 번째 그때 최문순 도지사님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 미스터 감자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강원도가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도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평화에 있어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저희가 되새길 수 있었고요. 그런 배경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오늘 세션에 임명하겠습니다. 강원도가 농업과 관광 분야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영길 자문관님을 통해서 강원도가 어떠한 도인지 그 경제 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특이점들이 있는지 말씀을 먼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제프리님. 이 세션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다른 나라의 그룹에서 특히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 특히 우리 지역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반갑고 고무적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인상적이었지만 최문순 도지사님도 깊은 인상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주 포럼에 참석해 주실 것을 독려를 해서 저희가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저희 두 사람 모두에게 참 재미있는 그리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요. 오늘 세션은 그에 이은 두 번째 세션, 팔로우업 세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어 너무나 고무적이고요. 강원도는 감자로 유명하죠. 그래서 미스터 감자라는 별명을 저희 도지사님이 갖고 계신데 어제 도지사님이 감자 맥주를 출시를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생산해내는 감자를 가지고 맥주가 만들어졌고 그것도 강원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하면 정말 독특한 독창적인 것이 많습니다만 온화한 기후로 그리고 깨끗한 물로도 유명하고요. 덕분에 급속한 산업화로부터 보호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말입니다. 북한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강원도 북부, 즉 북한에 있는 강원도 지역도 역시 좋은 기후를 자랑하고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제 관광 지대로 육성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산을 중심으로 관광 개발 특구를 마련을 했지요. 금강산 갈마 지역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공통점을 강원도 북부와 남부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둘을 연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관광을 통해서 또 저희만의 산업 육성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토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현재 강원도민이신 전병길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에서 나고 자란 그 경험이 어떤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할 수 있어 너무나 기쁩니다. 저도 저의 생활과 저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통일과 나눔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관련해서 큰 그 기금이기도 합니다. 또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일을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저의 고향이 춘천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강원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강원도에서 살고 있고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강원도에서 살 계획인데 한국에서 강원도 하면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을 떠올리게 됩니다. 산도 높고 물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대단히 착하고 친절합니다. 굉장히 넓은 데에 비해서 사실 평야지대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좀 적죠.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3% 미만이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열악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한반도의 중심, 즉 지리적으로는 중심에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외곽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소 고립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강원도에서 자라면서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희망과 절망이 어떻게 보면 공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아름다운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싱가포르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콕에서도 참여하고 있지만 이야기를 들으니 강원도를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켈빈과 소연님의 이야기도 좀 듣고 싶은데요. 켈빈님은 지금 조선 익스체인지에서 일을 하면서 3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직접 북한에서 돕지 않았습니까? 그간 원산과 강원 간의 그 관계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처음 시작했는지, 또 강원 개발 이니셔티브를 만들게 된 배경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박소연님은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셨는데 혹시 그와 관련된 말씀을 좀 청해 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프리. 전병길님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제가 3시간 걸려서 평양에서 원산까지 갔다가 또 삼척으로 그 동해 지역까지 갔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대한 이해가 종합적이지는 않지만 강원도 지역이 잠재력이 풍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프리 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조선 익스체인지 활동을 하면서 10여 년에 걸쳐서 약 3천 명의 참가자를 배출했고 또 그중에 100명이 해외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동남아로 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산 갈마 지역에서 2013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정책 수립을 원산 갈마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서 시작을 했고 원산에서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경제 특구와 관련한 그런 워크숍을 진행을 했는데 그 원산의 호텔 회의실에서 진행을 했던 워크숍입니다. 정책 이방가들을 대상으로만 워크숍을 진행을 한 것은 아닙니다. 도내 비즈니스 리더들 그리고 또 정책 이방가들이 원산까지 이동을 해서 이 워크숍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또 부동산 개발 워크숍을 베트남과 싱가포르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경제 특구를 방문을 했었고 또 관광 특구를 방문했었고요. 싱가포르에 가서는 어떤 부동산 개발 선진 사례가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세제 또 토지 관련된 권리 그리고 정책들을 몸소 볼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정책 이방가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셔서 관련된 정책을 입안을 해서 경제 특구, 원산 갈마 관광 특구를 고안하는 데 참고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다른 북한의 경제 이반가들과는 협력을 했었습니다. 북한 측이 굉장히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원산 지역 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느껴졌고요. 저희가 원산 갈마 지역으로 방문을 가서 다시 연수 프로그램을 2020년에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는 무산되었습니다. 강원도에 개입을 하는 것이 좀 고립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북한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었고요. 2013년에 원산에서 시범 워크숍을 필두로 해서 베트남과 싱가포르에서 워크숍을 진행을 할 수 있었고 또 시범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북한에서 이런 부동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setup of a business incubation. 그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기능을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Our plans to restart the training programs in the region. 그리고 앞으로 다시 우리 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강원도에 대한 우리 계획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서 많은 그런 협력의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oyun, can I invite you to maybe just 네, share a bit about, 박소연님. you did have your research on this region. 이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수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강원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지요? 저는 조선 엑스체인지의 박소윤입니다. 강원 개발 이니셔티브 과 함께 리서처로 일을 해왔는데요. 제가 강원도에서 원주에서 지난해까지 살았습니다. 한 4, 5년 동안 거주를 했는데요. 강원도에 살기 전에는 경기도 파주에서 살았습니다. 경기도 파주는 서울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주에서 자라면서 북한이 굉장히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었고 판문점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화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파주가 북한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파주에 들러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원도로 이사를 해보고 나니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해보고 나니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파주만이 유일한 그런 관문이다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었고 강원도에도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이니셔티브를 많이 강원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민으로서 제가 인식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면서 이제 강원도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기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요. 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인트로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강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영길 자문관님, 전병길 대표님, 강원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남북 간의 협력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강원도가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Me first? Okay, as So-Yoon said, 네, 박소연 연구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파주가 유일하게 남북한을 연결해주는 그런 관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 도민들은 또 다른 연결 지점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성입니다. 고성시가 고성이 군 단위에서 남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남쪽으로도 고성군이 있고 또 이제 북쪽으로도 겹쳐 있는데요. 평창 평화 포럼에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세션이 있습니다. 공존의 도시 고성이라는 세션이 별도로 배정이 돼 있는데 그게 우리 강원도민이 꿈꾸고 있는 계획입니다. 이 공존의 도시, 다시 말해 대한민국과 북한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도시가 생긴다면 여전히 체제는 다르지만 정권은 다르지만 이런 공존의 도시가 생긴다면 이 공동의 공간을 남북한이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DMZ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관광 지역으로 개발이 될 것이고 또 관광 지역이 DMZ에 만들어지는 것을 또 강원도민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또 두만강 지역에서 북한과 중국이 관광 특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공유하고 있는 이 관광지가 두만강 유역에 있는데요.
고성이 이런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된다라면 해외 관광객도 방문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체류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럽에서 온 관광객이다. 북한을 가고 싶은데 대한민국으로 육로로 올 경로가 없으면 뭐 다시 중국이나 홍콩으로 돌아갔다가 대한민국으로 와야 되는데 만약에 고성이 이런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면 대한민국으로 고성을 통해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이기도 합니다. Mr. John, yes, some slides 네, to share. 전병길님 혹시 또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Oh, sorry, I think you're on mute. Sorry, so when I hear your questions and the 네. vision, future 결국 corporations, 미래, 비전, 협력 이런 키워드를 질문해서 the 제가 Gangwon 포착을 했는데요. I hope that Gangwon 강원도가 남북한 간의 교량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반도와 주변 국가의 교량 역할을 강원도가 하기를 바랍니다. 강원도는 이념이라든지 지역 그리고 세대 간의 이런 갈등을 초월을 하기를 바랍니다. 강원도는 완충지대가 되고 또 시험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과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습니다. 또 여러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교 우위의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의문의 여지 없이 관광 벨트로 원산, 금강산 북쪽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속초와 설악산을 연결을 한다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그 천혜 자연 자원이고 다른 지역은 여기에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구촌 사회는 환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피해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강원도의 서쪽과 동쪽을 이 산맥이 나누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태백산맥인데 이 높은 고산지대 는 서쪽으로부터 불어오는 이 미세먼지 황사를 막아줍니다. 예전에는 이동을 하는데 태백산맥이 불편을 줬다면 이제는 환경을 보호해주는 방패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지상의 이 생태계, 해양 생태계, 또 글로벌 환경 문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많습니다. 강원도에서 이 남북한 간에 협력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마 이런 기후변화 그리고 관련 산업 육성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를 쭉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켈빈님과 박소연님의 말씀을 좀 들어볼 텐데요. 북한 강원도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지역의 지리적인 특징, 특별히 강원도가 뭐 관광의 측면에서 또 이제 세계의 방문자들에게 있어서 지리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강원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칼빈님이 말씀을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실 북한의 강원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한국 국민들이 많으실 것 같고 저도 역시 이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기 전에 그렇게 아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와 켈빈이 할 이야기들이 사실은 강원 디벨롭먼트 이니셔티브, 개발 이니셔티브의 일부인 내용이고요. 웹사이트에도 공개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강원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홈페이지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지금 한국에서는 영문자를 G로 시작합니다만 북한에서는 여전히 K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강원도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여러 도시를 중심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북한의 다른 지역들과 어떻게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남쪽으로 한국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러한 측면에서 보실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지난 10년간 어떻게 발전했는지 발전상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알려져 있는 도시는 원산과 금강일 텐데 원산은 굉장히 전략적인 항구 도시였죠.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이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지구가 많이 생겼습니다. 유명한 주조 공장도 있고 또 피혁 공장도 있고요. 또 북한의 관광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최근에 원산 바로 옆에 마식령 스키장을 만들기도 했고 또 한국의 그 스키 대표들과 함께 공동 훈련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그와 같은 훈련이 여기서 진행이 됐었고요. 또 최소한 4개의 대학교가 있을 만큼 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금강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알려진 곳이긴 한데 최근까지도 한국 사람들이 방문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관광 인프라가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연결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강원도는 북한의 많은 도시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동해안을 연결하는 철도를 통해서 라진까지 갈 수 있고 또 평양을 관통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성이 비교적 뛰어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지난 10년간 몇 가지 개발의 노력들이 있었고 국제적으로 조명을 받았는데 2014년에는 금강산 관광이 발표가 되면서 어찌 보면 지금까지도 여전히 북한이 진행을 했던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회자가 되었었죠. 또 2014년에 마식령 스키장이 개장을 했는데요. 열흘 만에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2015년에는 북한의 두 번째 민간 공항이 열리면서 국제적인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강원도에 대한 언급이 평양 공동선언에 있지요. 일단은 남북의 철도 연결을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언급이 되었었고 또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강원도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개발 노력들이 중단이 되었는데 북한도 예외는 아닙니다. 원산 갈마 관광 특구가 여전히 그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아직 남아 있고요. 일부 진척이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완료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칼빈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Alright.
Thank you very much, So-yoon. 네, 고맙습니다. And to some extent, I think building on So-yoon's point, 박소연님이 이야기한 것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perspective on the province, 강원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반도를 보면 사실 동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북한에서는 평양, 서안에 있는 평양에서 동해안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산악지대를 가로질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과거 수십 년간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이 강조가 되었다면 동해안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관광에 집중이 되어 있고 또 특정 산업 중에서도 강원도의 자연과 관련되어 있는 농업이라든지 이러한 산업들이 강조가 되어 왔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지리적인 특징, 자연적인 특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간 국제 협력과 개발 노력들을 보면 지금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그 국제 협력을 이러한 쪽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지리적인 특징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다른 방향으로 좀 틀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의 남북을 연결할 수 있고 또 공동 개발을 통해서 관광업이라든지 특정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비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강원의 관계는 어떤가요? 과거에는 어땠나요? 금강산 관광 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비관적인 견해이신지 낙관적인 견해이신지 이 관계를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전병길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Okay. It is so difficult question. 예, 사실 답변을 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최근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요. 과거, 현재, 미래의 강원도의 관계를 봤을 때 분단이 되기 전에 강원도는 여행가들에게 낭만적인 그런 선물을 선사했었습니다. 그림, 시, 소설을 강원도로 배경을 했었습니다. 강원도의 아름다운 그런 자연 경관을 보면서 에세이를 쓰고 또 그런 기행문을 쓰면서 이런 게 큰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사실 19세기 말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여행 작가 이사벨라 비숍이 한국과 이웃 국가라는 에세이를 썼고 여기에 춘천, 철원, 금강산, 원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꿈꾸는 그런 관광도 여행을 최초로 한 서양인이 이 비숍이 아닐까. 130년 전에 이미 이제 다녀가셨고요. 그런데 분단 이후에는 강원도가 일련의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또 체제의 갈등을 일선에서 겪고 있습니다. 또 간첩이 남북한 간으로 침투했었고 또 이 때문에 이 지역의 주민들이 불안감에 공포감에 떨고 있습니다. 1998년에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강원도의 남북한이 50년 만에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 10년 동안 사회적, 문화적 교류가 있어 왔고 또 경제 교류도 재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2008년에 그런데 금강산 관광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북 강원도 간의 교류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예전 관계를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중단이 되었죠. 강원도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전개될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고 또 이 국제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는 지금 안개 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가 이렇게 운신의 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견을 공유하고 이렇게 모여서 의견을 공유하고 또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문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잠병길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남강원과 북강원의 관계는 단절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북쪽의 상대방과 추진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은 통일된 강원도의 도지사가 되시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강원도지사와 경합을 벌여서 도지사 타이틀을 획득하고 싶지만 통일 강원도 도지사 자리 출마가 지금은 어렵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조선 익스체인지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남강원도가 국제사회와 협력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 여러 나라들 중에 북한과도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또 그 나라들 중에 또 대한민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나라의 대사들을 저희가 포럼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이 대사 포럼을 조직을 했는데 그만큼 국제사회의 힘을 가동시켜서 북한이 개방을 하게끔 하고 또 공동의 미래를 설계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강원도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스타트업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북한에 들어가서 원산 갈마 지역에서 이런 기업인 대상 연수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상상도 못할 것인데요. 그만큼 비교 우위를 갖고 계시고요. 체코 공화국이 다른 세션에서 평창 평화 포럼에 참여하고 있고 또 루마니아 같은 국가도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잠재적인 연결고리를 저희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연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리적으로 연결은 어렵다 하더라도 지식의 연결을 우리가 가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 익스체인지와 다른 관련 기구와 나라들과 함께 이런 지식 네트워크를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 익스체인지와 함께 저희가 손을 잡고 이런 연수 프로그램을 북한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 같은 그런 기관들, 교육기관들, 원산 지역에
만 해도 4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농업대학이 있고요. 또 원산대학교, 또 기술대학교가 있습니다. 북한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의 강원도에는 또 6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University라는 네트워크를 창설했습니다. University의 그 SITY가 아니라 CITY라고 이 대학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을 했는데요. 이런 교육기관이 시정부 그리고 도정부와 함께 협업을 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으로 지식을 전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 조선 익스체인지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정말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격려의 말씀 들으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대사님들을 중심으로 한 포럼이라든지 국제사회와의 협력 너무나 좋습니다. 예, 제프리님, 제가 잠시 첨언을 좀 하고 싶은데요. 해도 될까요? 네네. 저는 잠시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교수님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지식 교류와 인적 자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방금 이영길 전문가님께서 대학교 간의 교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강원도에게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인적 자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뭐 원주, 춘천, 울중으로 한림대, 강원대, 연대, 미래캠퍼스 등등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굉장히 역량이 있는 대학들이 여기에 있어서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지식 교류를 할 수 있고 또 2개의 강원도가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앞으로 산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데 있어서 촉매제의 역할을 하고 또 사회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강원도에 있는 대학교들이 이미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간에 그 교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원산에 있는 대학과 원주에 있는 춘천에 있는 대학들 간에 뭔가 교류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저희가 뭐 비즈니스나 사회적 혁신에 있어서 실험적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젊은 세대가 이끄는 그러한 남북 간 청년들이 만드는 스타트업 움직임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남강원도에는 4개의 의대, 하나의 그 치과대학, 그리고 한의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의료 보건 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강원도의 남북 간 교류가 북한의 그 의료와 보건 체계를 향상하는 데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립강원대학교는 유일하게 농업 그 축산 그리고 농림 산림 관련되어 있는 단과대들을 갖고 있는 유일한 대학이기도 합니다. 마침 북한에서도 그 산림 보건이라든지 식량 안전, 식량 안보와 같은 부분에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연대의 미래 캠퍼스가 90년대부터 원주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원주에 의료기기 산업단지가 생기게 되었는데 지금 한국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을 목표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대학들이 그 외에도 사실은 그 공학을 중심으로 한 단과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개발 모델이 북한의 북강원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러한 지식 분야에서의 협력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o Calvin, how do you respond to that? What do you 네, think, 여기에 대해서 칼빈님은 what 어떻게 your basic 생각하시나요? experience, right? What do you 경험을 see as 바탕으로 some of the 해서 main gaps when you work with 말씀을 좀 practitioners 해주시면 좋을 것 in 같습니다. DPRK? What are the gaps in 북한에서 knowledge you feel is really 실무가들과 impactful for them? 일을 하실 And maybe what 때 some examples 지식에 있어서 of 어떤 how 격차가 you might 있다고 have benefited 느끼시는지, from some of the 또 programs. 이러한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Yes, building on the points raised above, perhaps 네,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knowledge connectivity 그 being as 지식 important as 연결, physical connectivity is. 그리고 물리적 is a very 연결성, salient point. 굉장히 중요한 And I 말씀을 think we 해주셨다고 need to 생각하는데요. rethink our engagement with DPRK and 그래서 particularly in this case, 과 저희가 협력을 할 때, 특별히 강원도와의 협력에 있어서도 철도 연결이라든지 산업단지 구축을 넘어선 뭔가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정치적인 안정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식의 연결, 지식 교류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쉽게 딸 수 있는 열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에 집중을 해서 이러한 인재들이 더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을 때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또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왔을 때 그것을 10분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을 하고 준비를 시키는 것이 하나의 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이라든지 산림 복원,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등등 여러 가지 주제, 물론 북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분야에서의 이점을 또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분야들이 앞으로 잠재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강원도를 이 몇 개의 산업,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잠재적으로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I kind of a question, burning question in 네, terms of 저도 the 질문 situation. 하나가 North Korea last 있는데요. year, they, 지금 작년에 actually 2019, they announced they were going to redevelop 2019년이었나요? the 거기서 Kumgan Mountain region. 금강산 I'm kind of 지역을 curious to hear 재개발하겠다라는 your perspective, 계획이 right? 발표되었는데 Maybe, 그와 관련된 Steve, you 이야기가 have 궁금합니다. thoughts on the issue? 혹시 How 이영길 you 전문가님 view 그 that issue? 이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김정을 위원장이 금강산 재개발 이야기도 했고 외부 세계에 이 개발권을 또 허락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와는 봐온 접근법과 다릅니다. 국제 협력이 북한 측에게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북한과 대한민국 모두에게 국제 협력은 중요해졌습니다. 이 측면을 강조를 하자면 다시 한번 조선 엑스체인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조선 엑스체인지는 매우 독특한 입장에 있다라고 봅니다. 제프리 대표님이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과 접촉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미래위원회와도 다보스 포럼에서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제주 포럼으로 연결이 된 것이고 또 강원도 정부가 조선 엑스체인지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UAE 대사가 이 포럼을 창설한 분입니다. 그래서 UAE 대사가 도지사님을 만났고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국제사회가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남북한 통일을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다보스 포럼이라든지 아니면 또 유럽 네트워크를 동원을 해서 여러 세대에 걸친 이러한 협력망을 가동하기 위해선, 그리고 또 이런 네트워크와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게 또 한반도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정부 간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UN에서 또 압력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정부 간 문제인 것이 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이고 또 여기에 UN이 많은 그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국제사회 차원에서 정부 측에 그리고 또 비정부 측의 언론에 이런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꿈이 현실화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국제협력망을 동원을 할 것, 창의력을 발휘할 것, 국제기구, 또 외교사절단, 네트워크를 활용을 할 것,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큰 그런 UN이라든지 이런 국제기구의 힘을 빌어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이고 또 실천 가능한 액션 아이템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국제관계, 국제협력, 공동개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원도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강원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중요한 이니셔티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선 익스체인지에서 이제 이번 포럼에 와주시길 바랐는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 인사분들이 강원도로 직접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만날 수가 있는데요. 강원도 정부에서는 정부 간 비전 2030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 측의 관점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 익스체인지 같은 기관들이 이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30년 강원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고무적입니다. 물론 여러 브레인스토밍을 거치게 될 것이고 서로 생각을 정리하고 또 파트너십을 동원을 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여기에는 국제사회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강원도가 앞으로 진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켈빈 소윤님, 자문관님의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 이슈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소규모 풀뿌리 단체로서 우리가 앞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박소연 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마이크로 사이트를 소개를 하고 또 거기에 이어서 제가 맨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실제로 저희가 실천했던 몇 가지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비교적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완료를 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은 연구 프로젝트였고요. 강원도 개발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연구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많은 연구를 모아봤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산업, 즉 현재의 발전시설, 관광시설, 기본 인프라 등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했고
거기에 평양과 강원도를 비교를 했습니다. 북한이 원산 발마 공항을 2015년에 열었을 때 100만 명의 관광객을 연간 이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사실은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평양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20만 명 정도가 연간 오고 있었기 때문에 평양과 강원도를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강원도는 도이고 평양은 시이기는 합니다만 강원도로 1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려면 사실 다른 측면에서 기본적인 평양의 인프라나 시설들이 비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강원도에 대한 개발 로드맵을 만들었고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홈페이지에 여러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서 다양한 시설들을 직접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이 있는지, 어떠한 업종인지 등등을 저희가 만든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해외 관광객들이 북한을 갈 때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 건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는 한국과 협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강원도가 의료보건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그와 같은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켈빈님. 예, 박소연님 감사합니다. 저희 마이크로 사이트와 홈페이지를 잘 소개를 해주셨고요.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연님이 하신 말씀을 좀 요약을 하면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저희는 이 지역에 대한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즉 지식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전체적인 생태계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측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책들이 현지에서 사람들을 직접 교육하는 것과 이 두 가지가 맥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었고요.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언제 코로나가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아마 완전히 극복을 하는 국가 중 가장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의 모멘텀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될 것이고요. 저희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방법 등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조금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더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문관님? 네,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북한에서의 스타트업 훈련과 관련된 것입니다. 스타트업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2016년이 맞지요? 2014년이었는지 16년이었는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스타트업이라는 개념, 기업가 정신, entrepreneurship과 같은 개념들을 북한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북한 정부
정부와 협력을 하실 것 같아요. 북한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룬 것이 아닐 텐데 그러면 북한 정부에서는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그와 같은 방향으로 즉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딱 먹을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북한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 정부가 관광 산업을 육성을 할 수 있고 이게 정부 주도형이 될 텐데 사실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관광 스타트업이다 라고 한다면 북한 주민들이 직접 디자인을 하고 또 운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적어도 그래서 좀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Maybe I can chime in on that.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2010년에 사실은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제 10년 전이죠. 그때는 조금 더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뭐 경제 개발 정책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고 지금까지는 사실 북한에서는 좀 민감한 주제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북한은 좀 다를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겠지만 제가 처음 북한을 방문한 것은 관광객으로 제가 갔던 것인데 거기에 젊은 북한의 청년들을 만났는데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물론 산업 구조나 이런 것은 다르지만 이 청년들은 이 지역에서 특히 중국에서 엄청난 발전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게 다 뭐 무역과 또 기업가 정신 때문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혁신을 하고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스타트업을 개념화했던 것은 북한과는 다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여러 관련 인프라라든지 법적인 제도가 없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하고자 한다면 비공식적으로 즉 작은 업장을 여는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아니면 주 정부가 그 주도하는 그러한 국영 기업에 연계가 되어 있는 그 사업장을 조그맣게 여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북한을 얘기를 할 때 북한이 딱 판에 박힌 것 같은 그 획일적인 모습으로 그 모습을 그립니다만 사실은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고요. 또 혁신적인 사람들도 있고 쉽지는 않습니다만 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재산권이 보호받아야 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되었을 때 그 수익을 받아야지만 사람들이 리스크도 감내하고 또 성공적인 기업을 이룰 수 있다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면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태국의 방콕만 하더라도 저도 몇 주 전에 거기 해변가를 갔습니다만 많은 그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훌륭한 관광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다수의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요. 이러한 대화를 이제 북한 주민들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서서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성공하는구나.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또 보고 느끼면서 변화를 저희가 보는데 이와 같은 교육의 그 효과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Very encouraging. 네,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북한의 이런 상황을 생생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병길님께 질문 드리고
share 그 with us, 다음에 what you think will be one big difference when we visit Gangwon 우리가 province in both either north or 강원도를 south, or maybe 방문을 했을 inter-Gangwon 때 region 뭐 in 20, 30, 북강원이 10 years from now. 되든 남강원이 되든 before I go on to 통일강원이 the 되든 questions, giving us some time to 2030년의 think about it, 강원도의 Mr. 모습을 John, I'd like to 상상을 understand, 해 보시고요. 그 전에 전병길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 이슈 관련한 단체들과 협력을 해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런 성공을 더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금 이런 스타트업 교육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통일 운동을 하는데도 또 이런 자원이 필요합니다. 국제 교류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이런 평화 운동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자금을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평화 구축이 가능한가 그 가능성을 타진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하나의 공동 자금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고요. 함께 성장하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통일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그랜트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10대 청소년들이 이제 그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을 위한 장학금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에 진학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통일 일꾼이 형성이 되고 그런 인력을 우리가 양성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학술 연구, 공공정책 기관들과 함께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증진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그 사람과 조직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그 자금이 쓰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청중으로부터 저희가 듣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 또 DMZ 지역 관련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with the 상황이 new US president. 어떻게 바뀔 것인가. 특히나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남북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혹시나 답을 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라건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희망사항이고 저희가 알 수는 없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더 강력한, 강성한 입장을 가지고 북한을 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지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상황이 급격하게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래는 저희가 개척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저희가 그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해서 상황을 바꿔 나갈까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긍정적인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창의적인 방법으로 환경 조성을 한다면 상황 변화가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Anyone else has thoughts to share? 네, 다른 분들 혹시 첨언하실 수 있을까요? Just chime in. 네, 저도 Yeah, looking at the current 첨언하겠습니다. situation with COVID, 지금 뭐 코로나 상황도 I think 있고요. it's quite challenging for them 그래서 to divert their attention 난관인 것이 맞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국내 이슈에 집중하고 있을 텐데 미국이 국내 상황에 집중하고 있겠지만 트럼프와 오바마에 비하면 바이든은 강성한 입장도 아니고 또 트럼프와 같은 전략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강성하지도 너무 인내에 치우치지도 않을 것이고요. 뭔가 변화가 있겠지만 언제 그 변화가 있을까가 관건입니다. 네, 어떠한 모습이 아닐지는 저희가 예상할 수 있지만 어떠한 모습일지는 저희가 예상하기는 어렵네요. 지금 여러 질문들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좋은 의견도 많습니다. 강원도와 또 평창 올림픽에 대한 좋은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고요. 특히 평창 올림픽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좋은 말씀이 있으신데 마무리를 하면서 연사분들께서 각각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강원도가 2030에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가장 달라져 있을 게 무엇일지, 박소연님부터 해주시겠어요? Sure, I can go. 네, 그러지요. I can be the first. 네, One 매를 먼저 second. 맡겠습니다. I think, it's a hard question. 어려운 actually. 질문이네요. I know you gave us some time to think about it, but I 저도 think 이 질문에 대한 고심을 좀 I think two of you have been to 해봤습니다만 North Korea, so maybe perhaps it's easier to 북한에 have 직접 some 가보신 of a more concrete 분들이라면 imagination of 조금 더 what 생생하게 상상을 provinces could look 해보실 like 수 in 있지 a 않을까라는 decade later, but I 생각을 합니다. I think for me, I think 그런데 when 저는 we're also doing some research on 저희가 Gangwon, we built the roadmap. 강원도에 I think one of the 대한 key 연구를 things that we 진행하고 wanted to see in 로드맵을 Gangwon 만들면서 province was, 저희가 a tourism 그렸던 that was 것은 based on values, so 가치를 value-based 기반으로 한, tourism. 가치에 기반한 관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평화가 됐든 교육이 됐든 환경이 됐든 뭔가 gives value to the tourists when they visit. 관광객들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뭔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관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딘가를 방문하면 그 지역이 뭔가 중요한 가치를 중심으로 브랜딩이 되었을 때 훨씬 더 기억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여전히 북한이 폐쇄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관광을 떠올리면 미지의 세계를 방문하는 것,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에 발을 들인다라는 그와 같은 테마가 있었습니다.
something that we can overcome with. 그런데 저희가 이것도 by 극복할 수 adding 있을 value 거라고 to 생각합니다. a 뭔가 value-based narrative to the tourists. And 가치를 so that's why I 기반으로 felt 한 very 내러티브를 encouraged when I heard 펼친다면 those 그래서 ideas 뭔가 about, 관광객에게 foreign 중요한 tourism 가치를 or 줄 수 university 있다라고 tourism 한다면 or 좋을 것 medical 같습니다. tourism. 이래서 I think 의료 these are all very 관광이라든지 good 대학 examples 중심으로 한 of 관광 something 등등이 that,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will make the 생각합니다. tourism industry 그렇게 one 된다면 more 관광 a lot 산업이 more sustainable in the future. 더 지속 I think if we 가능성이 really 있을 want to 뿐만 have 1 아니라 million tourists a year, I 지금 think 목표가 1년에 100만 I 명을 think value 유치하는 added 것인데 tourism will be a very, very 그걸 good, 위해서는 way 이와 to go. 같은 가치 기반의 관광이 아주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전 사무국장님, 그에 이어서 칼빈 대표님, 그리고 이영길 교수님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전 사무국장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음소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It is also a difficult question. 네,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I think there's so in this time, in the after flood, yeah.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뭘 필요로 할까? 또 조선 익스체인지의 얘기를 들어보니 국제 경제, 세계 경제에 뭔가 도움이 줘야 되지 않을까? 또 원산 갈마 지역에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세일즈와 마케팅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큰 변화를 이룰 아이디어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하나는 하나의 강원, 통일 강원이라는 브랜드 전략을 만드는 것이 방법이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뭔가 남북한 간의 교류 그리고 협력에 대한 상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여러 도시들을 연결을 한다든지 교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 또 대학을 연결을 하고 교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국내의 브랜드 전략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잘 만들어진 그 로컬 브랜드가 더 이 지역을 빛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을 돌이켜보면 답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답은 없지만 미래가 꼭 어둡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밝아지고 있는 미래이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저희가 준비를 잘 해서 엄격한 브랜드 전략을 구축을 한다면 저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켈빈님, 2030년의 강원도의 모습은 어떨까요? 네,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견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2030년에 평창 평화 포럼의 이름이 강원 평화 포럼으로 바뀌어 있지 않을까요? 평창과 또 원산에서 공동으로 이 평화 포럼을 온라인상으로나 주최할 수도 있고 아니면 DMZ에서 행사를 진행을 한다면 더더욱 좋겠네요. 예, 정말 너무나 생각만 해도 흐뭇한 그런 예측이었습니다. 하나의 강원이 2030년엔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까요?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정부는 미래를 개발하기 위해서 세 개의 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녹색, 그린이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입니다. 강원도를 녹색, 디지털화 또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데요.
그린 뉴 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디지털 뉴 딜이라고도 부르고 또 헬스 뉴 딜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 가지 가치를 저희가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강원을 이렇게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녹색, 디지털, 그리고 건강한 강원으로 만들 것입니다. 북한을 보면 사실 이 분야에서 굉장히 강점을 띠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 수준이 대한민국에 비해서는 낮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잠재력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이 잠재력이 오히려 더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 잠재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제협력 차원에서 인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였는데요. 대부분의 인도의 인구는 인도 인구의 90%는 전화가 없었습니다. 마을 어디를 가든지 어느 마을을 가든지 공중전화 한 대 설치돼 있었고요. 그러면 그 마을 주민이 그 전화를 다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5년 만에 이 전화 그 통신 환경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유선 전화만 썼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인구는 그 단계는 건너뛰고 바로 모바일 통신으로 갔습니다. 인도 국민의 대부분이 유선 전화를 써본 경험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바로 이제 모바일 폰으로 점프를 한 거죠. 이 시나리오를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굉장히 많이 뒤처져 있다. 그래서 수백만 년이 걸려서야 비로소 독일, 프랑스, 미국 같은 선진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발전 단계를 밟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를 해보면 시나리오가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린 뉴 딜을 예로 들어보면요. 정부 부문에서 중점을 두는 거는 그린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익 사업은 아닙니다. 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이 녹색 자원이 풍부한데 녹색 산업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I, 블록체인 기술. 제프리 대표님이 아마 여기에 전문가이실 텐데 이런 하이테크 분야가 북한의 비교 우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디지털 기술, 인터넷이나 해킹 기술 이런 거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를 꾀한다면 북한이 최첨단 그런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건, 의료, 기후 조건이 좋기 때문에 또 이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쪽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30년 원 강원, 하나의 강원이 그린, 디지털, 헬시 라는 슬로건을 갖게 될 것이고요. 스타트업, 지식, 대체 에너지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강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소 위주로 경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수소차를 개발하고 있고 또 이 수소 위주로 교통수단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평창 평화 포럼 세션 중에 또 이 수소 경제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So, innovative economy 혁신 and 경제 approach. 그리고 혁신적인 접근을 취해서 이 경제를 재설계하는 것을 우리가 북한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모두 2030년까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Jeffrey, I just 제프리님, want to add, yeah. 제가 한 가지 더 첨언해도 될까요? It's Gangwon 20 series and give us a free 강원 2030년을 내다본다면 대한민국의 그 발전 방향은 탑다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국가들에서는 바텀업으로 발전 계획, 개발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개발 방향을 잡았는데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 계획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제프리님 기관은 이제 바텀업 방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 계획을 설명을 하고 그런 만큼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I hope your plan is develop more and more and some 기사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들 Southern Gangwon government and North Korean government 에 and 북강원, 남강원이 또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 is applied your plan in their 그리고 그 계획을 이제 공공정책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anks so much, everyone. I think we've come to 예,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 세션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아이디어 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셨습니다. 10년 후면 저희가 오늘의 이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서 우리가 지금 나눈 이야기들, 비전들이 실현이 되었을지를 살펴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같은 일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풍부한 토론, 토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이것이 또 대화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청중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가 이 과정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or your coordination. 감사합니다.